오늘 모실 게스트분은요. 네, 정치 낭인이죠. 정치 낭인이고 네. 국회의원 출신 중에 저보다 어린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맞아. 유일한 친박 의원. 네. 우리 최연소 국회의원이셨던 김광진 전 의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게나 내 동생. 아유.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치 낭인, 친박 정치인, 김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게 정확히는 친박이 아니고 금박 정치인이에요. 금박. 신문 기사에 날 때 친박 네네. 넘어 금박이다 이렇게. 네. 친박은 왜 친박입니까? 국군의 날 사진 아마 네, 것 같은데요. 한때 예. 화제가 됐었죠. 예. 네. 아무나 못 쏘는 것. 거기에 네. 바로 우리 김광진 의원이 서 계셨고. 네. 아니 분당 전에는 친박지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박지원 대표가 제 결혼식 주례쌤이십니다. 아유 그래요. 예. 주례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럼 그쪽으로 건너가셔야죠. 근데 최근에 대선 끝나고 네. 제가 왜 이분이 좋아요도 잘 안 눌러주고 요즘 잘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검색에 들어갔더니 네. 친구를 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친구를 끊는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죠.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팔로잉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아니 우리 김광진 의원은 또 굉장히 젠틀맨인데 네. 아니 그렇다고 뭐 박지원 대표를 비난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끊으셨지? 이상한 분이네. 네. 대외적으로 뭐 좀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뭐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인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네. 선거 기간이나 이럴 때도 박 대표에게 뭐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계속 포스팅이 문재인 이야기만 나오니까 아. 굳이 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으셨군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도 굉장히 인간적이네요. 네. 아니 팔로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 글만 계속 안 볼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네. 그러시면 될 텐데 굳이 끊으셔가지고 아이 참. 그러니까 그건 뭔가 내 뜻을 좀 보여준 거지. 김광진 그렇지. 의원에게. 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건 이제 메시지를 근데 보내는 그런 기능까지 다 디테일하게 몰라서 그럴 그렇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국민의당 가셨으면 그 공천 받았습니까? 순천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공천을 받아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요즘 지역구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계셔가지고, 예. 실제로 지역 행사를 안 오시거든요. 예. 아예 안 나오신 지가 한 1년 넘었는데, 잘 아시는, 이정현 의원이십니다. 이정현. 예. 이정현 의원. 아니 진짜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강원도에 선거 끝나고는 좀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좀 계셨었는데, 요즘은 국회 회의에는 참석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본회의랑 상임위에는 나오시고 네. 지역구 의원이신데 지역구 행사는 안 오시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을 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대놓고 문파신데 어떻게 이 지경으로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아직 시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거기도 부담스러워.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내팽개치니까 내가 다 좀 서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 100일 넘을 때까지 벌써 100일 훨씬 넘었죠. 네. 이렇게 이 시간까지 될 때까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처음에 나도 네덜란드로 가겠다. 뭐로 가겠다. 이렇게. 그럼 멋이라도 있지. 뉴질랜드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딱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괜히 그냥 전화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니, 뭐 하고 싶으신데요? 만약에 뭐 시켜줄게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켜줄 게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없어. 끝나가지고 어디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때요? 그래도 교회 집사라서 창조과학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창조가. 아멘. 아니 근데 사실 그 지난번 대선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 열심히 하셨죠. 네. 근데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빨리 시계라도 하나 주시기를. 시계 노래를 부르시네. 예. 아니 얼마나 제가 네. 그 당선되시고 나서 관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 그때 끝날 시간이 됐어요.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네네네. 일어나서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서
시계는 안 주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이니 시계라는 게 막 유행하기 전에 상황인데 어쨌든 대통령시가 있으니 기념품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이요? 예. 직접이요? 아유, 진짜 눈에 가시다, 진짜. 아, 정말.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 아. 만들어지면 줄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뒤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어. 예. 방송을 보고 계신 관계자분들 계시면 예. 문재인 대통령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곧 국민의당 입당한다. 자유한국당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는 있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라니까요. 아, 글쎄. 아 무소속이네요 지금은. 아, 그렇죠. 무소속. 탈당한 네, 상태. 제명당에서. 예, 예. 그 뾰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지 뭐 커뮤니티 같은데 돌아다니는 사진 보니까 막 게임하는 사진도 막 돌아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게임요. 예, 그 뭐예요? 스타. 예, 뭐 이렇게 그 헤드폰 쓰고 막 예. 정말 집중해가지고. 제가 스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그것도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당시에 저희 SNS 본부에 제가 SNS 본부에 잠깐 있었거든요. 경선 네. 때. 그때 저희 본부에서 문재인 맵이라고 스타 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대회를 한번 해주라 라고 해가지고 저랑 이동학 소장이랑 그 스타 대회를 한번 연 적이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 네. 등남했죠. 아이고. 아유, 박수 예. 쳐드립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꽤 됐습니다. 벌써 이제 100일이 지나가지고요. 했는데 애가 거의 문재인 정부네요. 거의 비슷하죠. 네. 문재인 정부 5월 9일인데 저희가 6월 12일이니까 한 달 정도 음. 갭 차이긴 한데 이제 딱 100일 지났으니까 3개월 조금 넘은 거잖아요. 근데 9개월 옷을 사야 입을 수 있는 약간 좀 우량아로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근육값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 아빠는 돈을 벌지 않고 스타를 나가고, 예, 예. 아니, 근데 집이 잘 살아요. 아, 집이 잘 네. 살아요. 아. 호텔 가문이에요, 그래? 네, 처가가. 네. 3대가 걱정 없다는 그런. 아유, 근데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예, 거의 대부분이 농협거더라고요. 그게. 아, 대출을. 예. 네. 우리 저 의원님은 이제 국방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이철희 의원이 시누크. 이제,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딱 정반대되는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한번 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그 뭐가 진실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걸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방산은 더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게 결국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그 당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을 할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그 당시로 보면 제가 그때 그 시누크 예산을 승인했던 그 소위 상임위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네. 누구나 좋은 무기를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걸 살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가장 군 무기에서 군 조달할 때 중요한 것이 소요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몇 대가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군이 요구했던 이제 대수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새 제품을 사거나 웬만한 제품을 사기에는 도저히 가격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에쿠스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네. 돈이 없으면 그랜저 10대를 사든 아니면 소나타 중고로 뭐 20대를 사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 시누크를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고 그 45년 전 헬기라는 말 맞습니까? 시누크가 처음 초도로 된 것은 45년인 게 맞는데요. 예. 그게 미군에서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치면 30년 조금 넘은 비행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거의 그 형체를 제외하고 안에 구성물들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이 실제로 야전에 쓰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누크 헬기는 후방에서 유류 공급용으로 유류 지원을 하기 위한 물자 수송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문제가 됐었던 왜 밑에 총알 막는 이런 것도 없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용도로 구입하지 않았고 당시에 원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야전에 쓰고 있는 시누크 헬기 전투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밑판에는 그 군사 장비나 그 총탄이나 이런 것들을 피탄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으로 만들어진 장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 모든 장비를 에쿠스로 왜 안 샀냐라고 하는 비난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에쿠스는 안 살 수 있습니다만 비싸서 스쿠퍼를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스쿠프가 언제적 스쿠프 맞나? 퍼? 스쿠프. 아, 스쿠프. 네, 스쿠프라고 옛날에 현대에서 나온 스포츠가 네. 있었는데 45년 전이면 포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포니. 근데 네. 그걸 45년 전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기체들인 거고,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누쿠가 그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이제 고려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선택의 문제라고 좀 보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제 시누쿠가 한 800억 정도 하는데요. 이런저런 옵션을 붙이면 100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50억 정도에 사온 거니까, 그때 저희의 생각은, 한 대 50억이요? 예, 한 대에 50억 정도, 50억에 사온 거니까, 50억 정도에 사서, 그냥 한 10년 쓰면 본전은 충분히 뽑는다,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10년 정도 탈 생각으로 해서, 기체를 체계 개발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비용까지를 하는 것은 너무 돈 낭비다. 네.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세월호 특조위가 생기기 전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계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실언 정도인데 아주 가벼운 실언인데 이걸 갖고 친박들이 대대적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그렇게 파행을 예. 조장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어떤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은 이자들이 뭔가 공작적 차원에서 이렇게 김 의원님 공격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 실언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 실언이요? 별게 아닙니다. 그 해경과 청와대 간에 그 당시 아침에 이제 막 그 교신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일지라고 하는 것들이 예, 통화 예, 예. 내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의 내용에 보면 그 해경과 청와대 그 안보실에서 얘기 나눈 것이 벙커에서 VIP가 영상을 원한다 상황을 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VIP가 영상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영상을 요구해서 이 상황이 지연된 거 아니냐. 네. 영상 만들어내고 뭐 하니라고 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원진 의원과 친박 의원들의 주장은 예. 녹취에 분명히 VIP라고 되어 있는데 왜 대통령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거였어요. VIP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최순실이었어. 최순실인데 왜 함부로 얘기하냐? 예, 그래서 VIP라고 써져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파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시간을 지연시켜서 그 회의가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무슨 핑계를 대서든 이제 그렇게 예. 한 건데 지나고 나서 저희가 보니까요 그 돌아가신 김영환 수석 있잖아요. 예, 청와대 예, 예. 수석 그분이 여러 이제 회고록 같은 걸 남겼는데 비망록. 비망록을 남겼죠. 그 일지에 보면 제가 그 문제됐던 세월호 국조위 날 예. 세월호 특조위 김광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 날짜에.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봐라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김광진이 이제 그 주포에 가까우니까 이 김광진을 무력화시켜라 이런 그러니까 거였네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 분들이 한번 그걸 써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조하기 전에 국정원 국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잠금 사건, 감금 사건 이제 그 사건일 때 김현과 진선미 네. 둘은 재척 사유가 있으니 빼야 된다라고 그렇지. 하는 걸 해가지고 그 두 주포를 빼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여기는 일단 시작을 하고 봤더니 얘를 빨리 중간에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결국은 어쨌든 제가 조원진 의원한테 찾아가가지고 네. 카메라를 데리고 와서 사과를 하면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카메라가 다 있는 상태에서 VIP는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말실수를 했다라고 사과해가지고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그 사과가 약간 조롱조였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사과? 그때는 어쨌든 회의를 열어야 되니까요. 아, 진심으로? 예, 예. 예. 오. 아, 저는 그럴 텐데. 아,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은 어떻게든 회의를 안 열겠다라고 하는 거여가지고 일부러 파행을 만들어요. 세월호 뭐 교통사고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방청석에 있는 그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 그럼 나 회의 안 해 그러고 나가버리고. 그 조원진이가 또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갖고 파행시키고 뭐 한다고 파행시키고 계속 파행을 시키는 거죠. 들이 뭐 그런 이유가 있었지. 웬만하면 이제 빨리 이거 지연시켜가지고 대충 뭐 세월호 진상규명 무마시키려고. 어쨌든 회의 일자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광진 의원님 지금 뭐 하세요, 참? 저요. 네. 이제 방송 이런 거 조금 하고요. 그리고 네. 앞서 뭐 순천 얘기 주셨는데 순천 지역이 사고지구당이어가지고 네. 저희 당이 이제 지역위원장 공모를 냈어요. 그래서 모레까지 27일까지 이제 공모인데 거기 응모할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아닙니다. 있다는 거군요. 지방선거에 나갈 거면 위원장을 할 수가 없고요. 아. 예. 아, 그러면 전혀 그거는 생각이 없으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총선만 지금 준비하고 계시도. 뭐 이제 지역위원장이 된 이후에 우리 이낙연 지사께서 그 총리 역할을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이라고 도지사 자리를 비워놓고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를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오! 최상의 사운드와 경제적인 앰프 시스템, 유무선 마이크, 그리고 행사용 강의용, 연설용 기기와 이동식 앰프, 게다가 차량 선방용 기기와 노래방 기기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음향기기를 맞춰주는 업체,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 업체 경진 마스컴. 제품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경진 마스컴이 가장 실속있고 알맞은 음향기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44-4565, 1544-4565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주세요. 네, 올바른 보험을 위한 보험 리모델링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워낙 보험들은 이제 보통들 현대인들은 다들 뭐 여러 개씩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료 많이 나가지만 정작 보장받을 때는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뭐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볼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올보넷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의 새로운 기준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인터넷에서 올보넷을 검색하세요. 아이스박스 전문 생산업체 세이블 대원 산업 여러분도 이제 알고 계시죠? 아이스박스 하면 세이블 대원 산업입니다. 네,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네. 정말 중요하죠. 아이스박스 꼭 사서 내년 여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있고요. 김장할 때. 아, 그럼요. 이 김치를 담아가지고 보낼 수 있고. 아이스박스에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안 이제 될 건 없죠. 겨울에는 또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예.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예. 캠핑과 낚시. 네. 뭐, 가을,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스박스. 네, 아이스박스 이름이 아이스박스지만 보냉과 보온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캠핑 출발할 때 찌개를 끓여서 가면 도착하는 그 장소에서도 보글보글. 더 끓지 거기서.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세이블 대원 산업의 아이스박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아닙니다. 있다는 지방선거에 나갈 거면 위원장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면 전혀 그거는 생각이 없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총선만 지금 준비하고 계시도. 뭐 이제 지역위원장이 된 이후에 우리 이낙연 지사께서 그 총리 역할을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이라고
도지사 자리를 비워놓고 가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자리를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오! 아, 전남도지사요? 왜 안 될까요? 많이 하세요. 근데 전남도지사가 되시면은 대돌풍을 일으키는 셈인데. 예. 도지사, 국회의원도 최연소셨지만 도지사 만약에 하시면 진짜 최연소죠? 거의 뭐 비교 불가할 정도로. 예, 국회의원은 제 앞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김영삼. 예, 김영삼 네. 대통령이 계셔서 역대로는 제가 두 번째이기 네.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은 굉장히 가능성 있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당에서 줄여봐 주신 분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훨씬 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신구의 대결 뭐 이런. 예. 예, 그래요. 신구의 대결 좋네. 예. 갑자기 좀 겸손해지네요, 제가. 그전에는 안될 굉장히 거야. 무시했는데. 한 살만 어려도 막 무시하거든. 아유, 아유, 도지사 얘기 나오니까. 우리 제가 전남 전복 한 박스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럴게요. 예, 아유, 잘 네. 좀. 고맙습니다, 지사님. 김영란법 조심하세요. 예. 김광진 전 의원님은 이제 또 김관진, 예. 김관진 전 장관하고 이름도 비슷하시고, 예. 뭐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김관진이 앉을 자리에 대신 앉으시기도 하시고, 김관진은 뭐 알려진 대로 쓰레기입니까? 무슨 질문이 그래요. 근데 여튼 그 박근혜 정부 있는 동안 예. 이분이 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국방장관을 하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는 원래 김병관 후보라고 그 핸드폰 열쇠고리에 박정희, 유경수 열쇠고리 달고 다녔던 아, 그분 네네네네. 기억나시죠? 네. 그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방장관이 될 거라고 청문회 오셨는데 낙마하게 되면서 네. 정권을 바꿔가면서 이제 연임으로 장관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쭉 하다가 국가안보실장까지 하셨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안보실장도 2달 넘게 하셨어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새 정권을 하면서 야, 장관급을 대단하시네. 그렇게 하신 분이죠. 예. 네. 쓰레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모든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거죠. 아니 근데 김관진 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군사이버사령부 여기 통해서 댓글 작업 뭐 본인은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다가 최근에 이제 문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결국 김관진이 실무에서 총책임자였고 이게 MB 이게 또 실질적인 지시 확대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그런 문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방산 비리와 연관된 어떤 문제 제기들이 좀 있는 거고 또 예. 하나는 사이버 사령부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예. 사이버 사령부권은 사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 명확해요. 예,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그 부서의 특성이 법률적으로 국방장관 직할부대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흔히 군생활 해보신 분 아는 것처럼 일반 뭐 사단장처럼 뭐 육군 총장이나 합참무장이나 뭐 이런 지휘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버 사령관은 유일하게 상관은 국방장관밖에 없는 직입니다. 근데 옥도경, 연재욱 두 전현직 사령관이 당시에 구속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둘 중에 한 명만 뭐 구속이 됐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이 원래 성향이 그래가지고 뭐 좀 사이코였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개인적 일탈로. 개인적 네. 일탈로. 근데 두 사령관이 다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시스템으로 운영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속 상관이었던 장관이 모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고요. 예, 예. 사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안 밝혀진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런데 지금까지 안 밝혀졌냐. 지금 군에서 그걸 계속 수사해 왔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속 상관이에요. 유일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김관진 당시의 국방장관인데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권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서면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아하. 예. 서면 뭐 조사라도 받아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게 아니라 서면 조사조차도 지금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뭐가 진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거고 당시에도 이미 수차례 관련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었고 관련한 내용들이 다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이건 부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관진인이 싼 똥 중에 우리 의원님이 연루되지 않은 거는 막 가고 연루된 약간 뭐 치누크나 이런 부분 약간 커버치고 이런 부분 제 눈에 지금 포착됐거든요. 뜨끔하십니까? 근데 시누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뭐 돈이라도 좀 받았으면 네. 뭔가 좀 그게 될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군 장비 같은 걸 이제 뭐 수입을 해오거나 할 때 군에서 먼저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승인하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정확히는 각 군이 소요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방추위라고 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 하는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육해공과 민간 몇몇 사실상의 그 내부인들이지만 민간이라고 이름 불리워지는 몇몇 사람들이 해가지고 방추위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을 해서 확정을 지어오면 네. 이제 국회가 그 승인을. 최종안을 가지고 네.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저희가 국회에서 있어 보면 소요 요구가 정당했냐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걸 속이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관진 장관이 얘기를 하고 갑자기 소요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5개월 갭차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엔 조금 인터벌이 큰 것 같고, 근데 다만 소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네. 야 너희 한 헬기 5대 필요한 것처럼 얘기해봐. 그것도 뭐 로키드 마틴 거로 필요한 것처럼 얘기해봐. 왜냐하면 각 비행체마다 특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꼭 회전익 비행기가 필요하다. 아니 뭐 고정익 비행기가 필요하다. 뭐 쌍발 엔진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걸 한가 끼워 여면 어떤 회사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요 제기하는 것에 대한 상황은 전혀 진짜 내부 사정이니까 그건 국회가 알 수 없고, 다만 이렇게 이 헬기를 몇 년도 된 것을 이 가격에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예산안이 올라올 때, 야 이건 상식적으로 무슨 이렇게 오래된 것을 이 금액에 사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죠. 아무튼 결론을 얘기하면 가성비 차원에서 뭐 그럴만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혹은 다 풀렸어요, 최욱 씨? 아니 나는 계속 지금 파고 있어요. 저 사람. 예. 네. 전남도지사 나오는데 그걸 이제 덮어드려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김관진은 어떻게 뭐 예측컨대 구속합니까? 구속? 일단 사이버 사령부 건으로는 명확하게 법적 책임을 물게 될 텐데요. 당시에 이제 사령관들이 워낙 낮은 처벌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그 상관인 김관진에게 어느 정도의 법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러니까 누가 공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김관진이 사실상의 주범인데. 예. 지금으로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일반 재판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범이고, 예. 김관진은 이후에 하는 종범처럼 재판이 진행될 여지가 있기 그 때문에 말이 됩니까? 아니 저 대빵이 이것을 종범이고. 좀 정상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다행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김관진 장관이 서면 조사 한번 받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관진 장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저희가 고발을 하면 민간 법원에 고발하기 때문에 예. 김관진 장관은 따로 그 군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재판을 받는 거라 이 부분은 명확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예. 사이버 사령부 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개입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 건이. 예.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직권 남용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그 김관진 장관 당시 안보실장이었죠. 이 사람 작품이었다는 얘기도 많은데 그건 어디까지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죄에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로키드 마틴사라고 하는 곳과 너무 많은 커넥션들이 있어 와서 예. 그러니까 가장 크게 하는 거 첫 번째가 FX 사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 비행기 사오는 거지 않습니까? 전투기 사오는 거 8조 4천억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원래는 다른 기종을 하려고 한 7, 8년 동안 우리 국책기관들이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다른 기종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던 방추위라고 하는 회의에 가가지고 이러이런 회의 결과로 다 올라와서 최종 심의하는 방추위에 가서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기종을 바꿔버립니다. F-35로 바꿔버리는 상황이 초래되는데 무기 구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몇 대가 지금 네. 시기에 몇 대가 필요하냐, 네. 몇 대에 맞춰서 그 그랜저를 살까 뭘 살까를 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공군이 60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요구였어요. 네. 그래서 60대를 사야 되는데 예산은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김관진 장관이 야 그냥 최종적인 결론에서 40대만 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소요 20대를 깎아버리고 네. 40대만 사도 되니까 에쿠스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사업해보신 분들은 요즘 국가를 상대로 한 2천만 원만 넘어도 수의 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8조 4천억짜리 비행기를 수의 계약했습니다. 어. 로키드 마틴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방산 무기를 구입해오는 일반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였고, 두 번째가 이제 사드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드는 워낙 내용들을 아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뭔가의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파헤쳐 보면은 결국 검은 돈의 고리가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이 문화예술 사업은 총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예. 몇 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쉽게 생각하시지만 몇 조 원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방산의 금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문화예술 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패션쇼에서 얻는 이익이나 뭐나 이런 것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거죠.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예. 거기 왜 들어가셨어요? 일단 뭐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월급 나오는 일은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아마 이걸 이건 월급 없는 겁니까? 월급 없는 겁니다. 월급 없는 겁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뭐 월급 나오는 어떤 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월급 나오는 일도 아니고 회의비는 주는데요. 네. 회의를 자주 해야 회의비를 많이 받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회의하고 이게 12월까지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 12월이요? 예, 4-5번 회의를 하면 거의 끝나지 않겠느냐.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네, 어떤 논의가 있었죠? 오늘 상견례하고 상견. 예, 그냥 무슨 문제가 있냐 각자 이야기들 좀 나누고 나서 네. 다음 회의가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 예,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워요.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좀 뭐 이렇게 손 좀 본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진짜 좀 열심히 네네.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가 원세훈 원장 뭐 고소고발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이게 국방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장관에게 요구해서 수사 요청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일들은 할 수 있죠. 근데 김관진 실장은 일단 전역한 민간인이어서 군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인 걸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해서 고소고발 요건이 만들어지면 그걸 연계해가지고 민간 법정에 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뭔가 결과물이 나올 걸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위원회가 뭔가를 결정짓거나 의결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짓지는 않습니다만 끊임없이 이슈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가 이제 바로 또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많은 의원들이 연이어서 이것을 이슈화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와 휴식을 찾아 떠나는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와 함께하세요. 푸른 섬 제주, 여행할 때 준비할 게 많죠? 여행할 때 필요한 항공권 렌트카, 숙소, 버스, 관광 택시까지
제주 쉼투어가 도와드립니다. 합리적인 여행 계획으로 인생의 쉼표가 될 좋은 추억 만드시길 제주 쉼투어가 응원합니다. 064-725-4500, 064-725-4500으로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내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 엄마, 독서실 갔다 왔어. 맛있는 야식 좀 해줘. 여보, 나 회식했더니 속 쓰려. 해장국 좀 부탁해.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해결하지. 이제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세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빅동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 지금 미궁 대장사랑에서 추석사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수지에서 돈을 퍼내듯 감사 선물을 여러분께 펑펑 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체중계도 힘겨워할 만큼의 추석 연휴 3종 종합선물 세트. 말씀드리자면 명절 음식을 완전히 뱃속에서 분해하는 효소사랑, 쌓이는 지방을 쫙 빼주는 빼사랑, 그리고 바나나 똥으로 밀어내는 이 대장사랑. 바나나 똥이 좀 연상이 안 되시면은 왜 우리 저 방앗간 가면은 흰떡 나오지 않습니까? 가래떡. 네, 가래떡. 네. 끊임없이 나옵니다. 네. 끊임없이 나와요. 예. 그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 극찬을 듣고 있는데요. 네.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SDMINA님께서 처음 먹어봤는데 다음날 바로 순산의 기적을 접했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서 어디 여행 가더라도 화장실을 전혀 못 갔는데 미궁 대장사랑을 먹은 지 일주일 정도인데 그 사이에 2번이나 순산을 했답니다. 예, 후기를 안 남기려 했는데 안 남길 수 없어서 남겼다고. 아이고, 네. 세상에. 순산 축하드립니다. 미역국 네. 드세요. 네. 이 미궁 대장사랑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미궁 장사랑이었는데 네. 더 큰 똥을 뽑기 위해서 대장사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네.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요즘 이 국방 관련한 그런 발언 참 많이 하는데 핵잠수함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애초에 또 우리 저 평화, 군축 이런 쪽에 또 김광진 의원님은 예. 소신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세요? 일단 핵잠은 그러니까 무기 구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이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한정된 예산하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예. 핵잠이 또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핵잠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그냥 일반 잠수함 5대를 구입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도 있고, 네. 그러더라도 핵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갖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통수권자가 결단하실 문제라고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요, ROC만으로 결정 지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용도와 효용성만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무기 구입은 심리전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적에게 하는 심리전일 수도 있고 자국민에게 하는 심리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사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효용 가치가 더 높은 거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에게 주는 어떠한 메시지가 더 큰 거라면 선택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일반 잠수함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군 함정 중에서 가장 좋고 큰 게 항공모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군이 항공모함을 사지 않아요. 그리고 살려고 잘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그것은 우리 한반도의 전구라고 하는 게 워낙 짧고, 차라리 그 돈으로 일반 구축함을 10대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멀리까지 가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군의 항공모함이 한 번 올 때 훨씬 더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항공모함 하나 만드는 것이 심리전상 효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은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요즘 이제 보면
안보 이슈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 뭐 외부적 요인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네.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아쉬운 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방위원회도 2년 하셨잖아요. 네. 그러는 동안에 군 개혁이라고 하는 이슈와 그에 연관돼서 뭐 군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크게 있으셨는데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도 청와대 비서관 중에 원래 국방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국방개혁비서관이라고 바꾸고 예.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위원회 이런 거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로 다 정해졌는데 아직도 국방개혁 비서관도 인선을 못하고 있고 국방개혁 그 위원회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도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워낙 이 외부적 상황 때문에 매파적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이 꿈꿔왔었던 이렇게 예. 군을 내가 통수권자가 되면 바꿔보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못 만들어지는 것.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위원회 하셨죠. 예. 또 그래서 군 개혁, 군 인권에 대한 또 관심도 굉장히 깊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큰 이슈, 큰 과제가 남았는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공모위원장하고 연배가 예. 비슷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살 많습니다. 또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셨고 우리 예. 김 의원님. 예. 아니 그 김정은의 그 멘탈리티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우리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뭐 정말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일반 정권도 그렇고 북한의 인민들도 그렇습니다만 조선시대 이후에 다른 정치 체제를 거의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북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조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왕조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뀐 것?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제가 해가지고 될까? 3대가 세습했는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은 좀 없는 상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좀 전제로 둬야 될 것 같고 김정은 본인도 사실상 이제 왕으로서 본인이 살아왔다라고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본인은 다른 선대 왕들에 비하면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훨씬 선진 문물도 내가 잘 알고 라고 하는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젊어서 버리는 약간 무모함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이제 포함되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소위 말하는 양탄 일성 그리고 SLBM까지는 주구장창 끝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실제적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건 역시 뭐 정권의 보장 안전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상황인 것인데요. 네. 그 정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북한을 제재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차이점은 있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네. 디테일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해야겠죠. 네. 우리 이야기가 빨려 들어가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김엄마가 예. 네, 너무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네. 밥을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요. 네.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아무튼 지사직에 앉으면 제가 한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이, 환영합니다. 네. 예. 만약 떨어지면 나한테 크게 혼납니다. 지사직에 당선되시면 자유한국당 입당원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예.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다음번에 나올 때는요, 저도 이렇게 분장 한번 해주세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민병두 의원님이 분장하시면 훨씬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딱 쌍둥이처럼 보이실 것 같은데. 예. 예, 하여튼, 앞으로도 제가
백수로 살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출연자가 펑크를 낸다. 이럴 때 예. 1시간 전에만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 달려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있는 상태에서 VIP는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말실수를 했다라고 사과해가지고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그 사과가 약간 조롱조였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사과? 그때는 어쨌든 회의를 열어야 되니까요. 진심으로? 예, 예. 오. 저는 그럴 텐데. 잘못했어. 근데 그때는 그분들은 어떻게든 회의를 안 열겠다라고 하는 거여가지고 일부러 파행을 만들어요. 세월호 뭐 교통사고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방청석에 있는 그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 그럼 나 회의 안 해 그러고 나가버리고. 조원진이가 또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했어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갖고 파행시키고 뭐 한다고 파행시키고 계속 파행을 시키는 거죠. 들이 뭐 그런 이유가 있었지. 웬만하면 이제 빨리 이거 지연시켜가지고 대충 뭐 세월호 진상규명 무마시키려고. 회의 일자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광진 의원님 지금 뭐 하세요, 참? 저요? 네. 이제 방송 이런 거 조금 하고요. 그리고 네. 앞서 뭐 순천 얘기 주셨는데 순천 지역이 사고지구당이어가지고 네. 저희 당이 이제 지역위원장 공모를 냈어요. 그래서 모레까지 27일까지 이제 공모인데 거기 응모할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아닙니다. 있다는 지방선거에 나갈 거면 위원장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면 전혀 그거는 생각이 없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총선만 지금 준비하고 계시도. 뭐 이제 지역위원장이 된 이후에 우리 이낙연 지사께서 그 총리 역할을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이라고 도지사 자리를 비워놓고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를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오. 최상의 사운드와 경제적인 앰프 시스템, 유무선 마이크, 그리고 행사용 강의용, 연설용 기기와 이동식 앰프, 게다가 차량 선방용 기기와 노래방 기기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음향기기를 맞춰주는 업체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 업체 경진 마스컴. 제품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경진 마스컴이 가장 실속있고 알맞은 음향기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44-4565 1544-4565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주세요. 네, 올바른 보험을 위한 보험 리모델링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워낙 보험들은 이제 보통들 현대인들은 다들 뭐 여러 개씩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료 많이 나가지만 정작 보장받을 때는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뭐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볼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올보넷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의 새로운 기준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인터넷에서 올보넷을 검색하세요. 오늘 모실 게스트분은요. 네, 정치 낭인이죠. 정치 낭인이고 국회의원 출신 중에 저보다 어린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맞아. 유일한 친박 의원 네. 우리 최연소 국회의원이셨던 김광진 전 의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게나 내 동생. 아유.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치 낭인, 친박 정치인, 김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게 정확히는 친박이 아니고 금박 정치인이에요. 금박. 신문 기사에 날 때 친박 네네. 넘어 금박이다 이렇게. 네. 친박은 왜 친박입니까?
국군의 날 사진 아마 네, 것 같은데요. 한때 예. 화제가 됐었죠. 예. 네. 아무나 못 쏘는 것. 거기에 네. 바로 우리 김광진 의원이 서 계셨고. 네. 아니 분당 전에는 친 박지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박지원 대표가 제 결혼식 주례쌤이십니다. 아유 그래요. 예. 아, 주례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럼 그쪽으로 건너가셔야죠. 근데 최근에 대선 끝나고 네. 제가 왜 이분이 좋아요도 잘 안 눌러주고 요즘 잘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검색에 들어갔더니 네. 친구를 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친구를 끊는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죠.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팔로잉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아니 김광진 의원은 또 굉장히 젠틀맨인데 네. 아니 그렇다고 뭐 박지원 대표를 비난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끊으셨지? 이상한 분이네. 네. 대외적으로 뭐 좀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뭐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인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네. 선거 기간이나 이럴 때도 박 대표에게 뭐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계속 포스팅이 문재인 이야기만 나오니까 아. 굳이 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으셨군요. 안타깝네요. 그래도 굉장히 인간적이네요. 네. 아니 팔로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 글만 계속 안 볼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네. 그러시면 될 텐데 굳이 끊으셔가지고 아이 참. 그러니까 그건 뭔가 내 뜻을 좀 보여준 거지. 김광진 그렇지. 의원에게 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건 이제 메시지를 근데 보내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능까지 다 디테일하게 몰라서 그렇죠. 그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국민의당 가셨으면 그 공천 받았습니까? 순천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공천을 받아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요즘 지역구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계셔가지고 예. 실제로 지역 행사를 안 오시거든요. 예. 아예 안 나오신 지가 한 1년 넘었는데 잘 아시는 이정현 의원이십니다. 이정현. 예. 이정현 의원. 아니 진짜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강원도에 선거 끝나고는 좀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좀 계셨었는데 요즘은 국회 회의에는 참석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본회의랑 상임위에는 나오시고 네. 지역구 의원이신데 지역구 행사는 안 오시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을 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대놓고 문파신데 어떻게 이 지경으로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아직 시계 하나도 못 받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이철희 의원이 시누크.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딱 정반대되는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 뭐가 진실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걸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방산은 더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게 결국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을 할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그 당시로 보면 제가 그때 그 시누크 예산을 승인했던 그 소위 상임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네. 누구나 좋은 무기를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걸 살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가장 군 무기에서 군 조달할 때 중요한 것이 소요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몇 대가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군이 요구했던 이제 대수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새 제품을 사거나 웬만한 제품을 사기에는 도저히 가격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에쿠스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네. 돈이 없으면 그랜저 10대를 사든 아니면 소나타 중고로 뭐 20대를 사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 시누크를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고. 그 45년 전 헬기라는 말 맞습니까? 시누크가 처음 초도로 된 것은 45년인 게 맞는데요. 예. 그게 미군에서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치면 30년 조금 넘은 비행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거의 그 형체를 제외하고 안에 구성물들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이 실제로 야전에 쓰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누쿠 헬기는 후방에서 유류 공급용, 유류 지원을 하기 위한 물자 수송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문제가 됐었던, 왜 밑에 총알 막는 이런 것도 없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용도로 구입하지 않았고, 당시에 원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야전에 쓰고 있는 시누쿠 헬기 전투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밑판에는 그 군사 장비나 그 총탄이나 이런 것들을 피탄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으로 만들어진 장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 모든 장비를 에쿠스로 왜 안 샀냐라고 하는 비난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에쿠스는 안 살 수 있습니다만 비싸서 스쿠퍼를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스쿠프가 언제적 스쿠프 맞나? 퍼? 스쿠프. 아, 스쿠프. 네, 스쿠프라고 옛날에 현대에서 나온 스포츠가 네. 있었는데 45년 전이면 포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포니. 근데 네. 그걸 45년 전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기체들인 거고,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누쿠가 그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이제 고려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선택의 문제라고 좀 보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제 시누쿠가 한 800억 정도 하는데요. 이런저런 옵션을 붙이면 100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50억 정도에 사온 거니까 그때 저희의 생각은 한 대 50억이요? 예, 한 대에 50억 정도, 50억에 사온 거니까 50억 정도에 사서 그냥 한 10년 쓰면 본전은 충분히 뽑는다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10년 정도 탈 생각으로 해서 기체를 체계 개발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비용까지를 하는 것은 너무 돈 낭비다. 네.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세월호 특조위가 생기기 전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계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실언 정도인데, 아주 가벼운 실언인데, 이걸 갖고 친박들이 대대적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그렇게 파행을 예. 조장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어떤,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은, 이자들이 뭔가 공작적 차원에서 이렇게 김 의원님 공격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 실언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 실언이요? 별게 아닙니다. 그 해경과 청와대 간에 그 당시 아침에 이제 막 그 교신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일지라고 하는 것들이 통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의 내용에 보면 그 해경과 청와대 그 안보실에서 얘기 나눈 것이 벙커에서 VIP가 영상을 원한다, 상황을 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VIP가 영상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영상을 요구해서 이 상황이 지연된 거 아니냐. 네. 영상 만들어내고 뭐 하니라고 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원진 의원과 친박 의원들의 주장은 네. 녹취에 분명히 VIP라고 되어 있는데 왜 대통령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거였어요. VIP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최순실이었어. 최순실인데 왜 함부로 얘기하냐? 예, 그래서 VIP라고 써져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파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시간을 지연시켜서 그 회의가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무슨 핑계를 대서든 이제 그렇게 예. 한 건데, 지나고 나서 저희가 보니까요, 그 돌아가신 김영환 수석 있잖아요. 예, 청와대 예, 예. 수석. 그분이 여러 이제 회고록 같은 걸 남겼는데, 비망록. 비망록을 남겼죠. 그 일지에 보면 제가 그 문제됐던 세월호 국조위 날, 예. 세월호 특조위 김광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 날짜에.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봐라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김광진이 이제 주포에 가까우니까 이 김광진을 무력화시켜라 이런 그러니까 거였네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 분들이 한번 그걸 써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조하기 전에 국정원 국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잠금 사건, 감금 사건, 이제 그 사건일 때 김현과 진선미 네. 둘은 재척 사유가 있으니 빼야 된다라고 그렇지. 하는 걸 해가지고 그 두 주포를 빼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일단 시작을 하고 봤더니 얘를 빨리 중간에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결국은 어쨌든 제가
조원진 의원한테 찾아가가지고 네. 카메라를 데리고 와서 사과를 하면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카메라 갔는데 거기도 부담스러워. 네.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내팽개치니까 내가 다 좀 서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 100일 넘을 때까지 벌써 100일 훨씬 넘었죠. 네. 이렇게 이 시간까지 될 때까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처음에 나도 네덜란드로 가겠다. 아니면 뭐로 가겠다. 이렇게 그럼 멋이라도 있지. 뉴질랜드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딱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괜히 그냥 전화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니 뭐 하고 싶으신데요? 만약에 뭐 시켜줄게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켜줄 게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없어. 끝나가지고 어디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때요? 그래도 교회 집사라서 창조과학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창조가. 아멘. 아니 사실 그 지난번 대선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 열심히 하셨죠. 네. 근데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빨리 시계라도 하나 주시기를. 시계 노래를 부르시네. 예. 아니 얼마나 제가 네. 그 당선되시고 나서 관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 그때 끝날 시간이 됐어요.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네네네. 일어나서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서 시계는 안 주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인이 시계라는 게 막 유행하기 전에 상황인데 어쨌든 대통령시가 있으니 기념품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이요? 예. 직접이요? 아유 진짜 눈에 가시다 진짜. 정말.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지면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뒤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방송을 보고 계신 관계자분들 계시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약속을 꼭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곧 국민의당 입당한다. 자유한국당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는 있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라니까요. 글쎄요. 무소속이네요 지금은. 그렇죠. 탈당한 상태. 제명당에서. 그 뾰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지 뭐 커뮤니티 같은데 돌아다니는 사진 보니까 막 게임하는 사진도 막 돌아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게임요. 네, 그 뭐예요? 스타. 네, 뭐 이렇게 그 헤드폰 쓰고 막 정말 집중해가지고. 제가 스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그것도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당시에 저희 SNS 본부에 제가 SNS 본부에 잠깐 있었거든요 경선 때. 그때 저희 본부에서 문재인 맵이라고 스타 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대회를 한번 해주라 라고 해가지고 저랑 이동학 소장이랑 그 스타 대회를 한번 연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등남했죠. 아이고. 박수 쳐드립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꽤 됐습니다. 벌써 이제 100일이 지나가지고요. 했는데 애가 거의 문재인 정부네요. 거의 비슷하죠. 네. 문재인 정부 5월 9일인데 저희가 6월 12일이니까 한 달 정도 갭 차이긴 한데 이제 딱 100일 지났으니까 3개월 조금 넘은 거잖아요. 근데 9개월 옷을 사야 입을 수 있는 약간 좀 우량아로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예. 근육값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빠는 돈을 벌지 않고 스타를 나가고. 예. 아니 근데 집이 잘 살아요. 집이 잘 살아요. 네. 호텔 가문이에요. 그래? 네, 처가가. 네. 3대가 걱정 없다는 그런. 근데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농협거더라고요. 그게. 대출을. 우리 저 의원님은 이제 국방 전문가 아니?